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전 강독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따라오신 분들은 1권에 담긴 내용들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강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먼저 찾아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구독해 오셨던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 1권 강독을 보고 이제 막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트랜서핑을 모른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서문, 들어가는 말 있죠. 그것을 읽으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우리는 그 처음엔 진도 안 나가잖아요. 첫날에는 수강 정정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강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수강 신청,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 나는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수강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도 무방하겠어요. 1권입니다. 항상 그 시작하는 마음, 설레죠. 근데 우리는 이 시작은 새롭습니다. 시작이라는 건 새로움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연 시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운가 하는 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책에 나오듯이 우리는 낡은 벽돌로 얼마든지 새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지으면 그 시간상에서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새 집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낡은 집을 또 하나 만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트랜서핑을 대할 때요, 기존의 자기계발 수준에서 인식해오던 수준에서 그 연장선상으로 이 트랜서핑을 생각한다면 낡은 벽돌로 집을 짓는 게 되는 겁니다. 또는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기존에 시크릿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흘러 들어오시는데요. 기존의 시크릿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심지어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적어도 트랜서핑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는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문을 닫아 두십시오. 여기서 얻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마음 공부 영역 중에서도 또 소위 나는 신이다, 내 안에 신성을 깨운다, 권능을 깨운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여기서는 이것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렇게 시크릿이나 기존의 마음 공부 영역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첩된 부분들이 트랜서핑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것, 또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들을 여기서 주장을 하고 붙들면 여러분들 트랜서핑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잊으시라. 그리고 시크릿은 지우시라. 그리고 자기계발 연장선상으로 시크릿을 대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시작을 할 때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진정한 새로움은요,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것을 붙잡는 게 진짜 새로운 거죠. 여러분들 옷을 빨아 입어도 새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롭죠. 하지만 빨아 입은 옷이 진정한 새 옷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새로운 재료로 새로 내 몸에 맞게 만들어서 원하는 색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옷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새로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트랜서핑에 있어서 이런 기존의 관념들, 그리고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트랜서핑은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또는 관념의 문제예요. 이것을 전환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낡은 벽돌로 새 집 모양을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기존의 자기개발 분야에 여러분들이 종속돼서 섭렵해오던 그런 지식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트랜서퍼,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이죠. 트랜서퍼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지우시고 내려놓으시고 강조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항상 백지가 된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과의 연장선상에서 트랜서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간단하게 전체 개관을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 한 장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 여기 앞에 써 있는데 2010년 4월 30일 2010년 4월 30일 날 이 책을 처음 샀어요. 아마 나오고 1년 되지 않은 시점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트랜서핑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허투루 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꾸준한 반복, 적용, 연습 필요합니다. 절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먹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무진장 노력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관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관념이 바뀌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운도 따른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득 깨달음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관념을 전환하려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모르면 운처럼 느끼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쌓아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관념 전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뭐 한 3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40대부터 그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확신하는 게 많아지는 나이거든요. 성공한 게 많으면 성공한 게 많을수록 또 실패한 게 많으면 실패한 게 많을수록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틀렸고 저건 옳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강한 나이란 말이죠, 이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념을 이렇게 또 두텁게 붙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 생각해 보자. 어디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열린 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 드리는 것은 물론 이 책에서 뭐 보면 누가 뭐 독자 후기에 쓴 거 보면은 뭐 정말 된다, 믿을 수가 없다, 마법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분히 여러분들 뭐 이런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넣은 문구일 수도 있고요. 물론 실제로 체험담이 왔겠지만 저는 이런 체험담을 100%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고서 그것을 진정으로 변했다 안 변했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시점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괜히 흥분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어떤 뭐 마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또 시크릿의 관념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트랜서핑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자기계발 분야에서 말하는,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는 관점도 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친 신비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없고, 현실을 변환시키는 기법이지 여러분들이 현실을 떠나서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여기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현실에서,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좀 더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주는 지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영원의 세상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그쪽 영역을 추구하시는 분은 그쪽 영역을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서론이 긴 이유는 제가 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12월이 되면 좀 컨텐츠를 많이 늘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10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이번 달까지 좀 바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죠. 12월 되면은
본격화할 텐데 이때 제가 좀 잔소리 코너 좀 넣으려고요. 잔소리를 좀 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소리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은 잔소리 코너에 오셔서 좀 찬물을 뒤집어 쓰는 느낌으로 정신이 번쩍 뜨이는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힐링 사기꾼이 많잖아요. 예, 이런 용어가 또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힐링 사기꾼. 예, 어떤 그 해민이라는 예, 그 스님 얘기도 요즘에 많이 회자됐고 기타 등등 뭐 아직까지 활동하는 유명인들 중에서도요 힐링 사기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 펜듈럼의 좀비가 많은 곳에 펜듈럼의 스타가 계속 활개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트랜서핑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고히 알고 계시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휘둘리질 않습니다. 우르르 가서 그냥 사람 띄워줬다가 아니다 하니까 또 우르르 가서 욕하고 그러면 뭐 해결됩니까? 감정만 해소하지 또 어딘가 가서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펜듈럼의 스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좀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발. 힐링 사기꾼을 만드는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는 세상이죠. 예, 안타깝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이 트랜서핑 전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약식, 예,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서핑은요, 트랜스하고 서핑이 만난 단어란 말이에요. 조합된 단어죠. 이 트랜스라고 말하면은 뭔가 이동하는 거, 변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그러면 젠더, 성을 전환하는 걸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트랜스는 뭔가 변환하는 거, 이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서핑은 뭡니까? 서핑은 여러분 파도 타기 있죠? 파도 타기, 서핑하는 거. 그걸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하는데 트랜스를 한다. 이동을 한다는 거죠. 파도를 옮겨 탄다. 근데 여기서 타는 파도는 뭐냐면 그게 바로 현실의 파도예요. 그래서 현실의 파도를 옮겨 탄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파도가 한 번만 치나요? 계속 몰아치죠. 파도는 계속 물결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그 파도와 같이 우리의 현실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끊임없는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파도 중에 하나에 우리는 올라타 있다. 그것처럼 또 하나의 현실이 존재하고 우리는 많은 현실들 가운데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현실에 올라타서 살고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옮겨 탈 수 있다. 파도를 옮겨 탈 수 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파도 위에 있지도 않아요. 파도에 휩쓸려 살죠.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올라타 있긴 하나 언제든지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른 파도에 휩쓸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나 여기서 서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서핑을 한다는 것은 파도를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즐기는 거죠.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파도여 와라. 내가 너를 즐겨줄 테니. 얼마든지 파도에 올라타서 신나게 파도를 만끽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또 다른 파도를 또 타죠. 원하는 파도를 골라 탑니다. 성공을 골라 잡는 기술이죠. 예, 그래서 트랜서핑은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파도 타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현실을 옮겨 타는 것.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변화라고 하죠. 또는 원하는 파도를 옮겨 타면 그것을 우리 편에서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변화라는 키워드를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목표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치열하게 살아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기를 고취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트랜서핑에서는 내부 의도라고 해요. 내부 의도는 트랜서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트랜서핑에 말하는 파도 타기는요. 외부 의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부 의도라는 건 뭐예요? 파도가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외부에 힘이 있다는 거죠. 내 힘만으로 하는 게 내부 의도라면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흐르는 그 힘을 내가 활용해서 그 힘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파도를 탄다는 것은 올라타기만 하면 파도가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외부 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이 외부 의도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파도가, 물결치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무한히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대로 존재하는 이 파도와 같은 이 다양한 현실들, 이것을 바로 가능태라고 합니다. 가능태 공간이라고도 하죠. 쉬운 말로 그냥 가능성의 세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존재하냐?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 우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전체가 아니란 개념이 있죠. 끝없는 우주, 그 우주가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내가 거기에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개념처럼 다양한 나의 존재가 다양한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내 모습이 이 공간에, 이 세계에 이러한 모습이 나라고 확정짓지 말란 얘기죠. 나라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현실 그 하나하나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 타는 것을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변화는 기존의 우리의 관념과는 다른 거예요. 기존의 우리의 관념은 뭐냐면 이 주어진 현실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의 치열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성공을 향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골라 잡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나의 현실을 선택하고 그 현실의 파도를 불러오고 그 현실의 파도가 왔을 때 올라타서 이동하자 이 얘기죠. 자, 이것이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기존의 관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관념을 전환하지 않는 한 트랜서핑은 여러분들에게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시크릿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의 공간, 뭐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외치고 하는데 그 소리친다고 우주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던 어떤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주가 잘 도와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리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전환돼야 된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무수한 현실들에 대한 가능성, 가능태 공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외부 의도가 있다는 거. 외부 의도는 이러한 가능태 공간으로 우리를 옮겨줄 힘이에요. 외부에서 흐르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의 세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동양에서는 이걸 기라고도 하죠. 에너지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에너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죠. 주파수 보이지 않지만 그것과 일치되면 우리는 그 주파수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에 연결돼 있고요. 제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저쪽 북반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에너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에너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완전히 에너지를 해체시킵니다. 보호막을 다 깨트리고 좀비로 만들어버리죠. 어떤 에너지는 엄청나게 강하고 밝고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이 에너지 안에 연결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 존재 앞에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지고 심지어 눈물도 나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존재의 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떠다니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작동시키는 그러한 집단이 있는데 존재가 있죠. 그것을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펜듈럼에 대한 것도 필수적으로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펜듈럼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 펜듈럼은 그 진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자 이렇게 추가 흔들리죠. 최초의 에너지를 하나 주면은 흔들리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까지 스스로 계속 움직여요. 펜듈럼.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펜듈럼은 이러한 물리적인 의미에서 펜듈럼이 아니라
에너지 펜듈럼입니다. 에너지 세계에도 펜듈럼이 존재한다. 근데 에너지 세계에 존재하는 에너지 펜듈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펜듈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빨아먹고 존재합니다. 최초의 펜듈럼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념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사념체는 생각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생각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골똘히 많이 감정을 섞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사념체라는 게 형성되는데, 사념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각, 내가 만든 생각.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너지체로 떠다니게 되죠. 이러한 사념체가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펜듈럼이 형성되고요. 펜듈럼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자가 스스로 움직이듯이 스스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동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에너지를 계속 수확하는 거. 그래서 이 수확을 하기 위한 펜듈럼의 공작이 펼쳐집니다. 그 작업을 바로 이제 미끼를 던지고 낚는 거죠. 그 미끼가 뭐예요? 사람들의 에너지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들면서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흥분을 하든 우리가 우울해 있든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펜듈럼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펜듈럼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1권에서는 이 펜듈럼을 전문적으로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요. 펜듈럼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제 이 펜듈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서핑을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치 이 폭풍 후, 강풍과 같은 거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날 쓰러뜨리는 게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펜듈럼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트랜서핑을 하는 것은 반드시 목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목표입니까? 나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추구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목표냐? 어머니의 목표입니까? 아버지의 목표입니까?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한 목표입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입니까? 인정을 받기 위한 목표입니까? 단지 권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한 목표입니까? 어떤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어떤 목표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목표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펜듈럼의 목표로 귀속된다는 거죠. 펜듈럼의 목표라는 게 뭐예요? 펜듈럼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대한 그 규칙을 이 펜듈럼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 길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 또 대출받고 또 주고, 이렇게 이 굴레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게 펜듈럼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건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타인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전형적으로 펜듈럼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고 의미 없다 이거죠. 아이고 의미 없다. 좋아도 한순간, 나빠도 나쁜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힘들고 좋으면 좋은 대로 별 의미 없는, 그냥 아이고 의미 없다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내 영혼의 울림에 부응하는,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누구의 요구에 따른 것도 아닌, 온전히 내 빛깔에 맞는, 내 영혼의 주파수에 맞는, 이 땅에 내가 올 때 가지고 온 고유한 빛깔을 살리는, 내가 살아나는 그 일을 하고 그것을 관심할수록 내가 살아나는 그 일을 찾아서 항해해 나가는 삶, 이것을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때 소풍 가는 기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소풍 갈 때 얼마나 설레고 즐겁습니까? 마냥 아이 눈 뜨면 장난감 갖고 놀고, 그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뭐 먹는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세상의 범죄를 걱정합니까? 무슨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 없이 놀고 까르르 웃고 즐기고 꿈꾸고, 그러한 삶, 그게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제 그러한 소진된 에너지에서 우리가 나와서 다시 본인의 에너지를 찾고 꿈을 찾고 목표를 찾고, 이 세상은 이러한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입됐던,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너란 이런 사람이야, 여자란 이래야 돼, 남자란 이래야 돼, 자고로 어른이란 이래야 돼, 이런 모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확고한 기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과감히 벗어나서
진짜 목소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 나가시라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풍길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게 트랜서핑의 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꿈 같은 얘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 길의 흐름을 타서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아요. 되돌아보면 좀 놀라운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싫다 보니까 이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면서 저 먼 나라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 그리려다 보니까 자꾸 이 부정적 의미에서의 시크릿류에 빠지게 되고 시크릿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자기 위안을 삼게 만들어주는 뽕을 맞는 거라고. 뽕, 정신적 마약. 그래서 힐링 사기꾼들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죠?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좋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이 현실은 정글과 같은 곳이잖아요. 물론 그러한 정글과 같은 현실은 펜듈럼 세계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도 아셔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어떤 현실을 가든 정글 같은 현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맞는 그 정신적 마약은 펜듈럼이 이 펜듈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는 펜듈럼의 힐링일 뿐이라는 거예요. 펜듈럼이 주는 힐링이에요. 깨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심지어 마음 공부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 감각을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굳은 살이 배기고 여러분들이 맷집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더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펜듈럼은 계속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힐링시켜서라도 펜듈럼 안에 가둬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서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당부를 드려요. 이제 책을 보면서 보게 하겠습니다. 읽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서문이에요. 몇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고 음미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예, 당연하죠. 예.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첫 시간에 그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가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한 게 평생 잊혀지질 않는데, 이제 첫 시간에 질문했던 게 그거죠. 여러분들은 상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을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혹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뭐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인간이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거 역시도 뭐 다양한 답변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만족하기 위해서 산다. 만족이 되고 만족이 계속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족이 지연되거나 만족이 좌절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르고 또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만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날이 조금씩 더 만족을 해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금씩 전진하고 진보하는 삶이 되겠죠. 번영하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좌절들, 실패들, 실수들,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배우고 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할 때 간혹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랜서핑 한다는 것은 절대 실수 없고 실패 없고 어려움이 없고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이 시간 안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지를 안 맞을 수가 없다고요. 공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트랜서핑인 거지, 완전히 만족하고 전혀 실패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좌절됐을 때 크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크게 좌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죠. 복원력이 다 있죠. 그런데 그 힘 자체가 무너진 경우를 말해요. 그 힘 자체가 무너지면은 오랫동안 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힘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상담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의 고유의 문제 해결 능력, 고유의 힘, 에너지를 복원시켜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단지 그 사람에게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은 조언과는 약간 달라요. 네, 조언 수준보다는 좀 더 깊은 거죠. 자문, 조언 이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 자체를 복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잘했다는 건 뭡니까? 상담을 잘했다는 것은 상담을 더 이상 받으러 오지 않으면 상담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오게 되는 거, 그게 상담을 잘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상담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서 또 상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게 상담을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자문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예,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살다가 나중에 자문만 해줘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엔 자문 역할도 필요 없게 되는 것. 그럼 이제 트랜스서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온갖 방법들이 주어지죠. 자기계발에서도 주어지고요. 상담에서도 주어지는데 상담에서 주어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약화된 것을 회복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트랜스서핑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기본 중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회복했는데 기술이 부족한 분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적응에. 그런 분들은 기술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도 필요하죠. 그러나 트랜스서핑은 그러한 기본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기술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족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서핑은 그걸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상담을 받아서 이 복구를 해야 되는 분들이 트랜스서핑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는 자기계발 기술을 배워서 좀 더 많은 적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그게 부족한 경우에 바로 트랜스서핑으로 넘어와서 이 도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서핑은 이 영역이 아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초월한 상위에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서핑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죠.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셔서 뭔가 극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만족하고 이미 잘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자에 계신 분들이 다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전자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계발 기술도 충분한 분들이 있는데 이 관념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것만 깨우치시면 금방 변화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이 봤을 때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남이 봤을 때는 네가 왜 이러고 살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날개를 다는 겁니다. 바로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안 되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변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고 한다.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트랜스서핑에서는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아까 파도 그렸죠? 파도를 옮겨 타는 것을 변화라고 해요. 근데 기존의 펜듈럼의 관점에서 변화는 뭐예요? 현실을 바꿀 수 없고 주어진 현실 너의 팔자는 이건데 그 팔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스서핑이 말하는 변화와 펜듈럼이 말하는 변화는 다릅니다.
트랜서핑이 말하는 변화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처럼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인 경우에는, 물론 청소년들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체로 성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게 필요해요. 예. 틀을 깨부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확신을 버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때 진정한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여러분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얘기를 듣고 남들이 다 하는 것 쫓아가고, 여기서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욕 얻어먹을 것 같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자신의 빛깔을 찾아서 자신의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옷, 다른 사람이 입으라고 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빛깔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옷을 다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많이 있다. 네, 많이 있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드릴게요. 뭐 부자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저는 저 부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순간 부자 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명상법이나 훈련법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상법이나 어떤 훈련법이 잘못됐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이건데요. 여기서 부단한 노력이 바로 내부 의도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시면 명상이 또 필요 없냐 이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느냐, 명상법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부단한 노력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뭔가 변화시키고 목표에 이르게 하는 방법들은 트랜서핑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형태가 어떤 게 됐든 간에. 7페이지.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정신분석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어떤 훈련도 했을 때 또 오해하면 안 될게요. 연습 훈련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군대식 스파르타식 훈련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내부 의도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꾸준한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나오죠.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개발 기법이 아니다. 네. 왜 아닐까요? 내부 의도, 외부 의도, 가능태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벌써 기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그렇죠?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싸우는 게 내부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원하는 그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네, 여기서 그저 얻는 방법이 있듯이 바로 외부 의도가 파도처럼 나한테 와서 파도를 올라타면 파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저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크릿처럼 사면 방사하면 온다, 이거 아닙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읽을게요. 단순히 원하는 그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죠.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미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미래를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과거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수했던 어린 시절, 꿈 많던 어린 시절, 아무 때묻지 않던 그 어린 시절의 영혼의 소리를 귀담고 그 영혼의 소리에 따라서 매일매일 살았던, 시간의 흐름에 그냥 몰입해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얻고 힘들어하던 암울하던 어린 시절이 아니고요. 본래의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영혼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트랜서핑을 그러한 관점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3페이지를 다뤄봤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트랜서핑 개념은 몇 개만 끄집어내면 그게 전부죠. 하지만 설명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관념을 전환하시라는 거죠.
갑자기 통찰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각도로 동일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이 영상과 책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 시간을 따로 떼셔서 책을 반드시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책을 읽으시고 밑줄을 그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하듯이 들으시면 여러분들만의 통찰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읽고 듣고 현장에 적용하십시오. 어떤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 적용하세요. 저 먼 미래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게 이해가 되고 또 적용하시고 또 이해하고 점검하고 아닌 건 버리고 맞는 것은 취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감각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용하면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여러분들께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트렌서핑 제1권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번 하면 또 끝장을 보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1권 끝나면 3권 또 다루면 다 다루게 되는 거죠. 3권까지 약속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컨텐츠도 조금씩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독만 들으면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버전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잔소리 버전 그리고 잡담 버전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이게 예능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웃기고 그런 건 전 원치 않아요.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즐거움, 삶의 즐거움,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편해지고, 이해하는 만큼 편해져요. 편한 만큼 여러분들의 통제권, 여러분들의 주인된, 삶의 주인된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발휘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만 도와드릴 뿐입니다. 제가 뭔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역시도 이것에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취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십시오. 필요한 거 가져가셔서 도움이 되면 저도 반갑습니다. 서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전히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이 강독을 들으시는 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혹 참다 못해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메일이나 또는 오픈챗으로 넌지시 이런 소감이나 아니면 상황, 소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갑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를 보내드리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제1권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요동을 치던 간에 핵심 원리를 아시고 그 원리 안에 잘 중심을 잡아두고 계시면 여러분들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펜듈럼이 횡행하는 시대, 갈수록 펜듈럼의 진자가 크게 휘둘리면서 유도전이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좋은 여러분들 지침으로 트랜스서핑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일주일 후 또는 며칠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이 없고 제가 이렇게 근황이 뜸할 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약속 시간에 누가 안 오면 사고 났나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이 있죠.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다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아주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